골포구 영토인 김해 지역을 흉노족 김탕에게 빼앗긴 황씨의 역사. 황씨는 중국의 사망호제 요손시대에 요임금이 치수의 공이 있는 해련공에게 중국 산성 태안시의 봉지를 주고 그 땅을 황국이라고 했다. 해련에게 성을 지니 황씨의 이름은 운이다. 많은 성씨들이 황제의 헌원의 후손이라고 하나 황제의 누를 황자, 황자를 성씨로 삼은 것은 오직 해련공이다. 해련공, 즉 황운공은 황씨의 태시조요 황국의 최초의 왕이시다. 기원전 2300년 전의 일이다.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세우니 평양이다. 기원전 2333년에 산성 인분에 도읍을 세웠다. 같은 산서성 내에 어찌 황씨가 도읍을 세우고 단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세웠겠는가? 중국인들이 말하는 요임금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시다. 단군 왕검께서 해련에게 황국을 세우게 해주신 것이며 성과 이름을 하사하신 것이다. 중국 산서성의 인분시, 현재 인분시는 옛 이름이 평양이다 라고 바이두 검색창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분이 옛날의 평양이라는 것이다.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우시고 그 부근에 황국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황씨는 고조선의 주된 세력이라는 것을 말한다. 1400년의 세월이 흘러 태원시 황국의 기운이 쇠하여졌다. 주나라 효왕 때인 기원전 891년에 주 효왕이 황원공 후손 황희에게 봉업을 주어 도읍을 허욱성 의성시로 옮겼다. 이를 서왕이라고 하고 황국을 잇게 했다. 그러나 이곳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46년 후에 기원전 845년에 문우 황맹공이 하남성 황천으로 도읍을 옮겨서 황국의 맥을 이어나갔다. 이때가 중국의 주나라 춘추시대이다. 춘추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결국 황나라는 초나라에 의해 기원전 648년에 멸망을 하였다. 하남성 황천에서 197년간 춘추시대를 버텨오다가 황국은 멸망을 한 것이다. 초나라는 황국을 멸망시키고 황씨들을 초나라 수도 부근인 무원 부근으로 강제 이주시켜 살게 했다. 현재 무원 부근에는 황씨들의 집성촌이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하남성 황천에 옛 황국이 있었던 터는 그대로 보존되다가 그곳에 황씨들이 투자를 하였고 하남성에서 지원을 하여 황국고성을 세워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세계 황씨들은 이곳을 참배하러 가고 있다. 많은 황씨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였지만 1650년간 황국의 왕족들은 어디로 갔을까? 중국의 왕조가 멸망하면 피난처가 한반도이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은 황씨들은 도주를 하여 배를 타고 살기 좋은 한반도 마산만을 통하여 마산 창원지역으로 들어와서 들을 잡았다. 그것이 기원전 648년의 일이다. 이 마산만 일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황씨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라를 건국한 것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점차 황국에서 그대로 살고 있던 황씨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황씨들과 연락을 하여서 점차 황씨들은 이 마산만 지역으로 유입되어 인구가 불어나고 집성촌이 생기고 그리고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골포국은 자연스럽게 건국되었다. 황씨들의 영역은 점차 넓어져서 마산만 일대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황사나 지금의 낙동강 그리고 서쪽으로도 황사나가 흐르는 지금의 낙동강이다. 황사나가 흐르는 지역까지 넓어졌으니 김해 지역까지 그 지역이 넓어지고 황씨들이 거주하였다.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황씨들은 자연스럽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가를 건국하였다. 정확히 그 시기가 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춘추시대를 지나서 기원전 453년경 진나라 여공공 치세 기간부터 전국시대라고 한다.
작은 나라들은 모두 진, 위, 초, 연, 한, 제, 초 이렇게 7개국에 복속되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전국시대가 계속된다. 진나라 효공 때 효공은 상항을 등용하여 진법을 시행한다. 진법은 매우 엄격한 법으로 태자가 죄를 지으면 태자의 큰 스승은 코를 베어버리고 나머지 스승은 얼굴에 인두로 찢어서 문신 자국을 남게 하는 아주 악법이었다. 진나라 백성들은 이 악법에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이다. 당시 진나라의 성상이던 황경수공은 이러한 지나친 법의 시행에 반대를 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미움을 샀다. 그래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원전 356년에 동생 황경태, 황경수공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산동성에 사는 장인인 서손의 서씨일족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도망을 하였다. 일설에는 제물포로 들어왔다고 하나 그 진위는 명확치 않다. 이때 한반도는 만진한 변환시대였다. 이들은 어디로 가서 정착을 했을까? 창원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다. 마산만 일대는 골포국이 세워져 있었다. 같은 동족인 황씨가 사는 창원 지역으로 내려가 터전을 마련한 것은 그 지역에서 따돌림을 받을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씨들이 사는 집성촌은 황씨의 토템인 거북이 구자를 지명에 넣어서 마산부터 김해까지 널리 지명을 만들었고 널리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황씨들이 세운 골포국에는 이미 왕이 있었지만 진나라 성상을 지닌 황경수공처럼 지위가 높고 학식이 높은 황씨들은 없었다. 그래서 황경수공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상당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골포국의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역사적 기록으로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온 황씨가 황경수공이다. 이것은 정선자인 황헐공으로 비롯된 것이다. 황헐공은 황경수공의 둘째 아들 무의 또 셋째 아들 건의 장남 헐이다. 이 황헐공은 황경수공의 정성자인데 기원전 314년에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중국으로 학문을 배우러 건너가서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춘신군에 봉해주고 시급을 많이 하사받아서 식객이 3,000명이나 되고 맹자와 순자도 식객이었으며 춘신공, 황을공은 그리고 족보를 썼다.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에도 황씨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기원전 356년에 황경수공이 한반도로 건너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 근거로 황경수공 이전에 누가 먼저 한반도로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황경수공을 한반도에서 최초로 들어오신 분으로 이분을 대시조라고 한다. 황씨는 태시조로 황국의 초대 왕이신 은공을 태시조라고 하고 경수공을 대시조라고 하며 황헐공을 상시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황헐공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고 세계 모든 황씨의 시조라고 하지만 황헐공의 증조부이신 황경수공께서 계시니까 한반도의 황씨의 시조는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황씨의 시조는 황경수공이라는 것이다. 그 후 서기 28년에 후한시대에 한반도로 오셨다는 학사공 황락이 계셨으니 이분을 도시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황락공의 한반도 도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중국 측의 기록을 다 찾아봐도 그 시기가 명확치 않다. 한국왕씨 족보 중에서 한국왕씨 대동보 중에서 1650년경 조종원이 쓴 시조본류에는 평해왕씨의 족보에서조차 황락공이 시조라는 기록은 없다. 다만 회덕왕씨의 족보에서 황락공이 시조이신데 원나라 시대에 오셨다고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나라라는 국호는 127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면 황락공은 1271년 이후에 한반도로 들어오신 것이다. 또한 후한이 건국된 것이 서기 24년인데 한나라에는 학사라는 벼슬이 없었다. 학사라는 벼슬은
당나라 시대에 생긴 직책이었다. 1963년 한국황씨중앙정치회가 발족되면서 누군가가 정시술이 지었다는 동국만성부에서 황씨의 시조가 황낙공이며 서기 28년에 월남으로 사신을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평에 표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가지고 황낙공을 한국왕씨의 시조라고 하였으나 조정훈의 시조권리와 정시술이 지었다는 동국만성부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시조권리는 지금도 출판되어 구입해서 볼 수 있으나 정시술이 지었다는 동국만성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1937년 최운회방에서 동국만성부가 출판되었는데 정시줄이 워낙 유명이니까 최운회방에서 만든 동국만성부에 기록된 황씨의 시조를 1963년에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서나 중국의 역사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중국 즉 황씨의 족보책인 조주보 등을 보지도 않고 갑고 을고 병고서를 만들어 조작을 한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살피면 서기 8년에 중국의 황제가 뒤바뀐다. 한나라의 무제가 곽거병을 동용하여 흉노족을 쳐부수고 멀리 서쪽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흉노족의 휴저왕의 두 아들과 흉노족 3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산동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다. 항상 전쟁이 끝나면은 그 승리 후에 그 지역에서 그 유민들을 그대로 두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유민 5만 명을 태국 북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듯이 그리고 황국이 망하고 황씨들을 무안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산동 지역에는 기원전 121년 또는 119년부터 흉노족들이 산동 지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때 잡혀온 휴저왕의 아들 2명 중 김일제가 한무제의 눈에 띄어서 건의시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한무제의 정적들로부터 한무제를 구해내니까 한무제는 감격하여 투후라는 자기를 내리고 성은 김씨요 이름을 일제라고 하사했다. 동생은 김윤인 것이다. 한무제가 죽을 때 태자는 겨우 8살인데 곽거병의 후손 곽광과 김일제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죽었다. 곽광은 황권을 농락하여 황제를 수시로 바꿨다. 그러니까 곽광으로부터 무력해진 한나라 황실은 쇠약해졌고 결국 서기 8년에 왕망이 권력을 쥐고 어린 황제를 죽이고 황제에 오르고 국호를 신국이라고 했다. 김일제와 김윤의 후손들은 왕망편에 서 있었다. 잡혀온 산동의 흉노족들도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왕망의 신국에서 김씨들은 여러 비서를 차지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태수로 보내졌다. 당연히 유방의 유씨들이 반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중 사천성 청도의 태수로 김탕이란 사람이 보내졌는데 신국은 불과 15년 만에 백성들의 반란과 봉기에 의하여 유방의 후손 유수에 의하여 왕망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신국은 멸망했다. 서기 23년에 유수는 후한을 세고 광무제에 오른다. 서기 23년에 왕망을 죽이고 왕망의 일당들을 색출하여 척살한다. 그러니까 청도에 타셨던 김탕도 살기 위하여 도주를 했고 청도에서 산동 지역까지 숨어 들어와서 산동의 흉노족들과 배를 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박동 박사께서는 이들 흉노족들이 영산강을 통하여 나주로 들어왔다고 했다. 처음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흉노족들이 한꺼번에 한반도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나주에 기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전투를 벌여서 땅 뺏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주 지역에서는 이들 흉노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김해 지역에 이르렀다.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였다. 이들은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살게만 해달라고 골포국의 황씨들에게 빌었다. 골포국의 황씨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흉노족들을 김해 지역에서 살게 해주었다. 그것이 서기 23년, 24년경의 일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산동 지역에서 살고 있는 흉노족들은 후한 왕조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김해 지역에 살고 있는 흉노족들과 연락을 했고, 그리고 산동에 살고 있던 흉노족들은 상당수가 김해 지역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됐다. 김해 지역은 흉노족들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세력이 커진 것이다. 그러자 서기 42년에 흉노족들은 황씨들의 은혜를 배신하고 반란을 꾀하게 되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힘이 생긴 것이다. 세력이 커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보자고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지봉 전투이다. 구지봉 전투가 있었는지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기록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지가이다. 이 구지가는 김수를 찬양하는 가사의 노래이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황씨들과 구지봉에서 전쟁을 하였고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구지가 가사의 내용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즉, 이 노래말은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인을 윽박 질러서 무엇인가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구워 먹겠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구지봉 위에 있던 황씨 군대와 구지봉 아래에 있던 흉노족의 무리들은 이 전투에서 나무 뒤에 숨어있지 말고 머리를 내밀고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구워서 먹겠다. 그러니까 황씨의 토템인 거북이를 빗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황씨 약을 올리고 결국은 구지봉에 불을 질러서 화공으로 불태워버렸다. 이것이 구지가 내용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을 질러서 구지봉 봉우리에 있던 황씨들은 전투에서 패했고, 그래서 김해 지역에 살던 황씨들은 김해를 떠나게 되었다. 그럼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쓰는 금강가의 탄생설을 보자. 가락국기.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에 아도간, 여도간, 파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등 9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추장으로 백성들을 통솔 했으니 모두 백호 7만 5천 명이었다.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근무 18년 이민 3월 개욕일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 이것을 산봉우리로 일컫는데 10봉에 모두 엎드린 모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산봉우리에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백성 이 300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가 같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숨기고 소리만 내서 말하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9간 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다. 황천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연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날뛰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르르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들이오져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합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100번 전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아두고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다. 12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서로 모여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6알은 화하여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훤칠하였다. 이에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할애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다.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일이 지나자 신장은 9자나 되었으니 은의 천을 갖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으니 한의 고자와 같고 눈썹에는 팔자가 있으니 당의 요와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으니 우의 순과 같았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르라고 하였다. 혹은 수릉, 수릉은 죽은 후에 시오이다 라고 하였다. 나라의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하고 또한 가야국이라고도 하니 곧 6가야 중 하나이다. 나머지 5사람도 각기 가서 5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다. 이런 내용이다. 이 내용이 가락국기이다. 황금알이 구지봉으로 내려왔고 이 황금알에서 부화한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 사람을 김수루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수루는 인간이 아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포유류다. 포유류. 알에서 깨어난 지 10일 만에 엄청나게 자라서 인간으로 화하였고 그래서 김수루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김수루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은 흉노족 중에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흉노족임을 감추기 위해서 황금알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곧 이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한민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여러 명의 지도자 중에서 흉노족의 지도자 중에서 사천성 태수를 한 김탕을 추대해서 금강국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수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경주 김씨 시조 김할지는 김탕보다 15년 뒤에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한다.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서기 356년 내무랑 때부터 김씨들은 세습적으로 왕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씨들의 세력이 크신 것이다. 세력이 커졌다고 하면 중국의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김일제의 후손들이 그 흉노족들이 대거 한반도로 들어왔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김씨 인구가 많아지니까 세력이 강해지고 김씨가 세습적으로 왕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골포국 황씨들이 흉노족들에게 김해를 빼앗겼지만 골포국이 멸망된 것이 아니다. 골포국의 도읍은 마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골포국과 흉노족의 금강국은 같이 살아간다. 그러다가 서기 209년에 골포국을 중심으로 한 포상팔국은 함안 지역의 아라가야를 공격한다. 아라가야는 전쟁에서 지고 항복을 한다. 또 그리고 또 3년 뒤에 포상팔국은 다시 울산 지역을 공격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김해 지역이다. 금강가야는 포상팔국이 울산을 공격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 싸워봐야 성산에 없으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을 하고 길을 내준 것이다. 그래서 포상팔국은 울산 지역과의 전쟁도 승리를 한다. 아라가야나 울산 지역도 포상팔국의 머리를 숙였다고 삼국지 위지통일종에 기록되고 있는데 김부식은 헛소리를 하면서 삼국사기에 어떤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 포상팔국이 신라의 지원으로 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 금강가야와 골포구 얘기는 어떤 이야기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다가 흉노족 김탕이 세운 금관가에는 서기 532년에 신라에 의해 합병되고 골포국도 서기 540년경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그러니까 서기 42년에 골포국은 김해 지역을 흉노족에게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흉노족이 세운 금관가야와 같이 살아간 것이다. 김부식 삼국서기에 의해 금관가야는 미화되었고 골포구의 역사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창원 지역에는 땅을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온다. 바로 골포구의 역사 유물이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이미 파헤쳐진 골포구의 왕릉급조차도 발굴을 기피하고 묻어두고 있다. 왜? 예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한반도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게 두려운 것일까? 골포구 역사와 그리고 흉노족 김탕이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와서 금강가야를 건국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이상과 같이 밝힙니다. 골포국이 멸망하고 그 지역에서 골포국의 후손 중에서 고려시대 1160년경 출생하여 의양군 정조호장이 되신 휘양자 중자 할아버지와 마산 동촌 지역에서 호장이 되신 휘 존자우자께서 창원항시의 시조인 것이다. 골포국이 멸망한 지 600년 뒤에야 황씨들은 호장충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창원항시의 시조가 된 것이다.